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도 역시 저희가 준비한 페니터 제품인데 너무 우려먹는 게 아닌가 싶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인기 제품을 좀 갖고 와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주요 3사 신일, 파세코, 토요토미 이 3사의 대표적인 제품들을 리뷰를 했는데 리뷰를 하다 보니까 파세코 페니터 캠프 5000N하고 이 신일 900하고 비교를 직접적으로 할 만한 사이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럼 신일 900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신일 900을 좀 대여를 했고요. 오늘도 저번 실험들과 동일하게 야외 테스트, 실 테스트 진행해가지고 한번 이 제품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모델명은 신일 SFH C909 MVP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신일 페니터 900의 어떤 제품들 그 모델군하고 동일하게 그 설명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동일한 스펙의 제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형적으로 좀 변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제품 그대로 리뷰를 하고요. 네이버에서 지금 신일 900을 치면은 기준 금액이 한 42만원에서 44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일 1200이 45만원대니까 사실 금액적인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이럴 거면 1200을 사고 말지. 그래서 아마 신일 1200이 유명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파세코 캠프 5000N과 비교했을 때도 파세코가 42만원대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466, 445, 그리고 349이기 때문에 일단 파세코랑은 좀 비슷하지만 신일보다는 확실히 한 6cm 정도 가로 길이가 차이가 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신일 900과 1200이 좀 갈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서 나오는 어떤 열기가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무게 같은 경우에도 12.1kg으로 파세코의 캠프 5000N과 0.1kg만 차이가 납니다. 신일 1200은 13.6kg이기 때문에 무게에서도 사실 12.1에서 13.6은 뭐 별반 차이가 없다고 사실은 좀 생각이 듭니다. 저마시 소비 전력도 신일 1200과 동일한데 파세코 캠프 5000N과 비슷한 수준으로 약 430W 정도, 정확히는 428W 정도가 저마시 소비 전력이 들어갑니다. 파세코 캠프 5000N과 확실히 차이 나는 것은 연소시 소비 전력인데 연소시 소비 전력은 파세코 캠프 5000N이 26W지만 이 신일 페니터 900 같은 경우에는 88에서 195W 정도 소비가 됩니다. 신일 1200이 90에서 210 정도로 소비되기 때문에 신일 1200하고도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걸로 사실상 좀 느껴집니다. 연료 탱크 용량도 1200과 동일하고요. 파세코 캠프 5000N과 비교하면 2리터 정도 큽니다. 연료 소비량 같은 경우에 조금 신일 1200과 차이가 있는데 900 같은 경우에는 0.134리터에서 0.544리터 시간당 소비가 되고요. 그리고 1200 같은 경우에 0.143에서 0.642 정도로 약 시간당 100ml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파세코 캠프 5000N과 비교했을 때는 시간당 60ml 정도가 최대 차이가 납니다.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같은 경우에도 신일 900, 1200은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약 15시간 이상에서 65시간 정도 내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파세코 캠프 5000N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난방 출력 같은 경우에 파세코 캠프 5000N이 최대 5.0kW인 반면에 신일 페니터 900은 5.6kW 정도가 최대로 나옵니다. 신일 1200이 6.6이기 때문에 난방 출력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난방 면적 같은 경우에도 신일 페니터 900이 10평 정도가 되는 반면에 1200은 11.5평으로 15% 정도 차이가 나지만 사실상 크게 못 느낄 것 같고요. 파세코 역시도 8.6평인데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는 나지만 1200과 캠프 5000N의 차이보다는 900과 5000N은 사실상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장치의 경우에는 정전 안전장치, 대진 자동 소화 장치, 연소 제어 장치, 점화 안전장치, 과열 방지 장치, 불안전 연소 방지 장치가 있으며 토요토미나 신일 모두 좀 동일한 조건이고 파세코 역시도 비슷한 안전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품의 기본적인 스펙을 좀 읊어봤고 이제 실제 동작을 하면서 제품의 차이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일 페니터를 구동을 하면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거는 예전에도 좀 신일 페니터에서는 냄새가 좀 덜 난다라고 느꼈지만 이 900 제품도 비슷하겠죠. 냄새가 좀 덜 나는 거 좀 느껴보고 그 다음에 화력이 어느 정도 한 1m 간격했을 때 어느 정도 화력이 느껴지는지 그리고 온도를 체크했을 때 몇 도 정도 나오는지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워뱅크를 통해서 좀 봐야 될 점은 초기 점화 시에 연소 시에 들어가는 전력이 어느 정도인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5, 6분 정도 가동을 했는데 보셨다시피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전력이 여기 나왔던 스펙보다는 좀 높게 올라왔습니다. 500 한 중반대까지 올라갔던 걸로 봤는데 그 다음에 지금 연소가 되는 이 상황에서는 175W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스펙보다는 좀 적게 나긴 하지만 지금 실내 온도 설정과 설정되어 있는 온도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설정 온도에 좀 더
올렸을 때 더 소비가 많이 되는지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정도를 바꿨지만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파워뱅크 상으로 봤을 때는 한 177 정도까지 올라가는 게 맥스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냄새인데, 냄새는 제가 느꼈을 때 그렇게 많이 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당연히 동작했을 때 저맛의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연소시에는 지금 냄새가 크게 나지 않고 많이 거슬리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환기를 좀 하면서 하고 있긴 한데, 기존의 토요토미나 아니면은 파세코보다는 좀 냄새가 덜한 거는 좀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앞쪽에 쇠 부분의 온도도 한 150도 중후반대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세코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쇠 부분이 좀 온도가 높게 나왔는데 300도까지 나오기도 했고, 근데 그 부분은 뭐 확실히 신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뜨거운 부분이라서 혹시나 애기들이 만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온도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더 위험하겠죠. 근데 이 부분은 그래도 뭐 적절한 수준으로 나오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보고요. 이게 아마 소재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m 정도 제가 지금 손을 댔을 때 확실히 그 따뜻한 기운이 많이 느껴지고 1200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테스트 해볼 것은 1000W의 지금 파워뱅크를 사용했을 때 1시간 정도 동작하면은 전력이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 물론 여기 나오긴 하지만 이게 일정 온도가 도달하면 전력이 좀 적게 되기 때문에 설정 온도 이후에는 어느 정도 소비되는지까지도 같이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동작한 지 1시간 정도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24도 낮췄기 때문에 좀 소비 전력이 적어져 가지고 16에서 17% 정도 됐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설정 온도가 계속 26도였다면은 저번에 신일 페니터 1200과 마찬가지로 소비 전력이 한 23%까지도 들었을 거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사실 스펙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전력 소비량이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설정한 24도 정도 했을 때는 지금 한 16에서 17% 정도 한 시간에 소비가 됐다. 그리고 이거는 전력 환산하면은 시간당 한 170에서 한 190W 정도 소비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야외 테스트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퍼센테이지가 55% 정도이고, 근데 온도가 사실은 좀 겨울로 가려다가 갑자기 또 다시 따뜻해지는 느낌이라서 저녁 6시 정도 됐는데, 실내 여기 텐트 내 온도가 21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쓰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뭐 테스트를 잡아놨기 때문에 야외 테스트는 진행하되, 일단 2시간 정도 동작을 할 거고,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야외에서 전력이 어느 정도 소비가 되는지, 그리고 야외 이 텐트 온도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실내 온도가 요 신일 페니터 센서 기준으로 19도입니다. 그리고 설정 온도 21도로 맞춰놨고, 지금부터 2시간 정도 동작을 시킬 거고, 지금 55%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2시간 정도 경과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실내 온도가 27도까지 올랐습니다. 설정 온도 21도로 했는데 실내 온도 27도까지 가는 거는 파세코 페니터의 자동으로 온도 좀 컨트롤 해주는 그런 기능보다는 조금은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55%에서 33%이기 때문에 22% 정도 소비가 됐고, 시간당 한 11% 정도 소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신일 페니터 1200을 동작시켰을 때 실내에서 1시간당 보통 온도를 맞춰놓으면 12% 정도 소모가 됐었는데,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소모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상태에서 에코모드 동작시키면 시간당 6%에서 5% 내외, 즉 한 50에서 한 70W 내외로 동작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겨울 중에 뭐 극동계가 아니고 보통의 겨울 상태에서 이 제품을 쓴다는 가정하에 제가 봤을 때 2000W 정도 되는 파워뱅크를 쓴다면은 14시간에서 한 16시간 정도, 그리고 1500W 정도에는 11시간에서 한 13시간, 1000W 같은 경우에는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P800 제품도 쓸 수는 있지만 사실상 이 신일 페니터는 좀 맞지 않기 때문에 800은 뭐 그렇게 쓸 수 없을 것 같고, EP800은 사실상 500W 용량이기 때문에 500W 용량을 한다면은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동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리고 이 수치를 좀 보면은 HCH5나 TVOC 중에서 TVOC가 생각보다 조금 높습니다. 근데 뭐 이게 저희가 어차피 들어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높아진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TVOC가 1.1에서 1.2 정도가 됐었는데, 사실 이 TVOC의 농도에 따른 그건 저희가 또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뭐 좀 올라갔다는 거에 그걸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CO2는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마 1400에서 500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환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O2 농도 높지 않지만, 중요한 거는 저희가 들어왔을 때 좀 느껴지는 냄새는 확실히 있었습니다. 환기를 좀 나름 열어놓고 오긴 했는데 그렇게 환기가 잘 된 것 같진 않아서 냄새가 아직 빠져나가지 못한 것도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등유 특유의 냄새가 나는 거는 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신일 페니터 900 제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일 페니터는 제가 실내에서 썼을 때는 확실히 냄새가 좀 덜 느껴지긴 했는데, 이 2시간 동작하면서 이쪽에서는 환기가
아무래도 저희가 한 뼘 정도 크기를 좀 열어놨는데 이걸로는 환기가 좀 충분치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은 냄새가 좀 나는 점, 그거는 뭐 저번 시험과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일 페니터 900으로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에어 텐트 크기가 2, 3인용인데 한 4, 5인용짜리 텐트까지도 무난하게 난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용품 리뷰하는 인디언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